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심리전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다우지수는 9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며 마감을 한 건데요. 특히나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실적 부진, 그리고 빅테크주와 이 반도체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어오던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8거래일째 이어오던 코스닥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그 급락하는 상황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금요일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장중에 그 낙폭을 점차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 시각 기준으로 0.14% 하락하면서 2,59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그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0.38% 하락하면서 92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다소 염려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금요일 시장이지만 그래도 다소 좀 상황이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안에서 어떤 전략 이어가면 좋을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될 대박주에 대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정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시장 오늘도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또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코스피 0.04. 이렇다면 또 어떻게 상황이 전환될까? 그 점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우선 오전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전에 외국인의 매도세 부분들이 또 기관 양끌이 쌍끌이 매수가 아니라 양매도가 진행이 된 가운데도 매수세가 또 현재 오름도 기세를 좀 잡아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주말에 보통 불안감 때문에 좀 약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은 주말을 매수를 하고 이제 건너가려는, 매수세가 강할 때는 보통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오후 정도 올라갈 확률이 많고요. 다음 주 초도 강세로 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오늘 정가로 오르는 어떤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점에서 보면은 5일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날 이제 십자도정 숨고르기 국면이 나왔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 파동에서는 현재 상승과 조정이 1:1 대칭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는 망청 양봉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추세 역전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22선 돌파 안착, 재상승 어떤 흐름들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약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사실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약간 조정을 보였지만은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하고 코스닥이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해서 모두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같이 동반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뭐 이슈 때문에 가장 낙폭이 심했던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한국BNC, 그다음에 한국파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뭐 장중에 약간 주춤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종목에 대한 어떤 순환매 어떤 매매 공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주말을 앞두고 좀 불안감이 작용이 되면서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큰 힘은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안에서는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의 이 순환매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위주로 이러한 흐름을 위주로 강세 흐름 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가까지 어떻게 상황이 전환될지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안에서는 이슈를 잘 파악해서 그 이슈와 관련된 이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첨단 전략 산업 그리고 소부장 특화 단지 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이 새만금을 비롯해서 총 7개 국가 첨단 산업을 좀 지정을 했죠. 특히나 이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다라는 흐름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가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도체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기회가 어떻게 좀 만들어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어제 정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관련된 특화단지, 그다음에 서부장에 관련된 특화단지 이 두 가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현재 산업단지 또 지정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취하느냐, 뭐 현재 어떤 산업 전략을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어제를 상당히 많이 좀 기다렸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기다렸고요.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현재 이번에 첨단 산업 전략 부분 첨단 현재 전략산업 특화단지 발표가 됐고 서부장 특화단지 발표가 됐는데 두 개가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분인데 첨단 전략산업 현재 그 특화단지는 현재 에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산업단지 지정이 되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뭐 뉴스로 보신 분들이 많이 알겠지만은 경기도 용인 쪽에 부분에 300조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민관 이게 삼성전자 외에 다른 민간 투자까지 합쳐서 거의 560조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죠.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많은 말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재 반도체 부분들은 고급 인력이 현재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벗어날 수는 없고요. 경기도의 거의 끝자락인 평택이 마지노 노선이었다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확장이 좀 되고 있는데 그 확장이 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대구 전기차 모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북 구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부분들이 현재 확장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부산의 이제 전력 반도체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도적이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여기서 특징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대거 포진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는 잘 아다시피 최근에 에코프로의 본사가 있는 곳이죠. 청주의 오창 본 단지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충남 천안 아산 이건 아니고요. 새만금 쪽에 현재 중국 기업이 이제 미국의 IR 법안 때문에 거의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합작법인을 세우려고 러시아가 들어온 곳입니다. 당연히 지정이 됐고 포항도 마찬가지 포스코에서 이쪽에 대한 2차 소재 가공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울산은 현재 자동차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특화단지가 추가적으로 됐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국내 포진들이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특화단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목에 대한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기도 평택, 용인. 그다음에 이제 충남 아산은 현재 잘 아실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 곳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충북 청주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현재 핵심 광물 자원에 이제 새만금에 거의 집중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 쭉 이제 보시면은 이런 기업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소부장 특화단지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특이한 것은 안성 쪽에 장비 특화단지가 뭐 들어서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특이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현재 광주하고 현재 대구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특화단지를 약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균형을 좀 맞추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대전은 다 떨어졌고 현재 강원은 다 떨어졌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민간이 현재 앵커 투자를 하는 것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후일들이 말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정부의 어떤 투자 전략, 의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거의 전기차, 반도체 이런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거의 특화되기 때문에 종목 투자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최근에 이제 현재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들은 현재 미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가 삼성이죠. 삼성 텍사스 그러니까 최초의 공장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었고요. 2차 공장이 텍사스 테일러시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텍사스 테일러에 2024년에 완공이 되죠. TSMC도 2024년에 완공이 되고 인텔 공장도 2024년에 완공이 됩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현재 테슬라 어떤 기가 팩토리가 있는 어떤 고장이죠. 그래서 자동차로 얼마 안 가면은 이제 테슬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최근에 이재용 현재 회장의 또 만남하고도 연관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가 여기에 이제 본고지를 트는 것도 나름대로 테슬라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미국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현재 평택 P4 라인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현재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위쪽이 이제 고속 신도시가 있고 밑에가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고 고속 신도시 위쪽에 현재 오산 비행장 그 아래쪽에 미군 기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평택에 이쪽에 들어선 곳도 미군 기지 옆에 들어선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평택을 택했다는 후문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기도를 거의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화력점종의 어떤 흐름이 최근에 발표됐던 용인 쪽이죠. 용인 반도체 거의 올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 거의 200조 정도 투자를 하고요. 한국에는 추가적으로 300조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내년에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LG 현재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법인이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SK온도 합작 법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삼성 SDI, 파나소닉, 그다음에 CATL 북미 라인들이 많이 건설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장비 업체들이 뜰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반도체 장비도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장비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러한 것들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라인의 장비 발주 스케줄을 보면은 2023년, 2024년 2023년 갈수록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2023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뜰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정보를 왜 안 알려주냐.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수주 날아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미리서 하시려면은 아래 노란톡 오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된 관련주를 현재 공개하고 설명하기는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이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죠.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글이 잘 안 보이시죠? 원본은 이제 노란톡에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 자료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현재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진기 들고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 노란톡 와서 들어오시면은 추가적인 정보도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진 찍을까봐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이 반도체 업종에 기다렸던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우리 경쟁력과 기술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서 미리 수혜주들을 좀 잘 담아보시면서 전략을 구성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방금 전에 잠깐 그 관련 종목들,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종목들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방금 전에 공개됐던 그 종목들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후에 1457 입력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수혜주 잠깐 공개해 주셔서 저희 방송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급등주 대박쇼 더 뜨겁게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우리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전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종목, 오늘의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가스텔 바작 꼽아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납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급등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 상한가 종목은 바로 샤페론입니다. 오늘부터 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 꼽혔고요. 샤페론 오늘 오전장 중에 급등의 흐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핫 상한가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이 K멜로디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해 줬습니다. 나 이렇게 오늘 오전장을 핫하게 달군 세 가지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가스텔 바작, 샤페론, 신테카 바이오까지 정말 장중에 엄청난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참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계속 흘러가게 될까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신 그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종목 가운데서 원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를 오늘 또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상한가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 수혜주로 꼽혔다라는 이유로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죠. 만약에 조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이유가
좀 변명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현재 앵커님께서 소개해줬던 현재 KMLOD 이제 프로젝트 요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하면은 민간 그 연합으로 현재 AI 인공지능 기반에 대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후보 물질을 현재 다 스크린하고 또 특성을 이해하고 발굴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걸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인공지능이 이제 물리학 이론, 그다음에 딥러닝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신속한 유효 물질, 어떤 필요한 어떤 현재 치료제의 어떤 후보 물질 관련된 부분들을 신속하게 이제 스크린 검증을 일단 할 수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후보 물질에 대한 입체 분석,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상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들어갔을 때 가장 효용적인 물질을 찾아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죠. 물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실험도 들어가고 실제 동물 실험, 인간 임상 실험도 들어가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물질을 완벽하게 또 사전에 찾아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의 해외 외국 뭐 세노피라든가 유명 제약 바이오주작에서는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사업을 왕성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신테카가 국내 또 대표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 엔비디아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인공지능 AI를 딥러닝 하고 있다는 뭐 투자 소식도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발빠르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 박스권 조정을 보이고 이제 박스권 돌파를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행히 상한가 잔량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오면은 한번 이게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장대 양봉이 중심이 깨지면은 일단 뭐 손절을 당연히 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은 신테카 바이오도 탑3 종목에 이렇게 편입해서 다시 리뷰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좀 위험성이 다소 적고요. 성장성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미 장중에 상한가에 등극을 했지만 뭐 추후에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볼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차한가 종목 가운데 베스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요 세 가지 종목들이 오전장을 강하게 이끌어줬는데요. 그렇다면 오후장은 어떨까요?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이 주도해줄 수 있을까?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두 가지 오후장 인기주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역시나 오늘 차별화 장세를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들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국내 코로나 재확진자가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진원생명과학 오전장부터도 벌써 많이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예, 며칠 전에 네. 한번 언급을 좀 했던 종목에 그렇죠.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오늘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진흥생명과학은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현재 이제 바이오 원료 물질, 제약 바이오 원료 물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국가 어떤 방위 어떤 개념으로 현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흥생명과학은 현재 미국에 공장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원료 물질 이런 부분들은 mRNA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게 백신 쪽 응용을 했을 뿐이지 나중에 이게 유전자 치료제 쪽에도 같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료 물질이 부분들이 꼭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물질이 바로 이제 플라스미드,
미드라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플라스미드는 현재 미생물을 배양 과정에서 현재 추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걸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현재 유전자 전달 물질 그다음에 치료 물질로 이렇게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차트로 보면은 계속해서 오랜 동안 거의 장기적으로 침체를 했습니다. 38,000원짜리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사실 났죠. 그래서 10분의 1이면 바이오에서는 오리지널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거의 2년 동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10분의 1 토막이 났는 대바닥권에 해당이 되고 또 미국 어떤 그 현재 플라스미드 미국 생산 공장이 계속 캐파를 증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가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이 뭐 약간 일시적일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고 쌍바닥이고 오늘 상승 삿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생산 공장의 캐파가 점차 커지는 만큼 그 생산성 그리고 성장성이 좀 단단하게 확인되기는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오늘 뭐 이미 10% 넘게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바닥 번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주도해 줄까?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과 같은 차별화 장세를 주도해주고 있는 또 다른 섹터죠. 바로 로봇주. 오늘 좀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3%가 넘는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 또 집중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조심스레 듭니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잘 아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이제 미국 현지 어떤 법인을 세면서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의 후원을 좀 공식적으로 삼성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이렇게 바꿔야 할 정도로 삼성에 대한 회사로 인식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에 대한 최정점 현재 사족 보행, 그다음에 이족 보행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삼성에서 현재 의료용 로봇 부분이죠. 이게 현재 웨어러블 어떤 로봇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부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들이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장주로 좀 많이 인식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에서 보면은 15만 원에서 보면은 1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반토막은 나지 않았죠. 그만큼 오랜 동안 침체했지만 계속 강하게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현재 나와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1선 돌파, 61선 돌파까지 하면서 이 바닥에 대한 박스권이죠. 오랜 동안 바닥의 박스권, 한 달에 매물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는 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후장도 약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다소 강력하게 버텨주니까요. 이 시점에서 매수 신호를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후장에도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하상한가에 이어서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망의 메달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본격적인 대박 종목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오후장 인기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에서는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픽해 주신 대박 종목, 곧 급등할 매달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 종목들, 지난 매달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정말 급등을 해줬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AS 시간을 통해서 보면 그 수치로 정말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4일에 공개해드렸던 매달 종목이죠. 바로 가온칩스였었는데요. 저희가 2주같이 안 되는 시간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57.2%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주춤하는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네요. 전문가님, 예. 가온칩스 또 무슨 일이에요? 가온칩스 이제 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예, 일단 가온칩스 네.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 디자인하우스 파트너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이제 파운드리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바로 교섭을 하지 않고 중간에 좀 해당이 되는 디자인하우스와 같이 하는데, 가온칩스는 자체적인 어떤 칩 자산도 가지고 있고 이쪽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같이 디자인 파트너로서의 어떤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쪽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관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협업으로 좀 하고 있죠. 그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좀 있고, 결국은 이쪽 큰 어떤 틀에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반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의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쪽 관련된 종목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온칩스, 현재 텔립시스, 넥스칩,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칩 관련된 부분들, 칩 관련된 부분 대단히 않다 하지만은 지금도 퀄컴이라는 회사에 현재 삼성전자에서 수조 원의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퀄컴은 단순히 칩 자산 설계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서 한번 빅히트를 하게 되면은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관련된 칩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서 제가 언급을 했죠. 결국은 추가 상승 뒤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가고 있는데, 오늘 뭐 상승하다 약간 밀려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조정이 따라도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 33,000원은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점에서 66,000원 또는 현재 72,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한 6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두고 한번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 대박 종목으로 가온칩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록한 이 수익률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난 매달 종목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으로 동메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매달 종목입니다. 동메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러셀입니다. 네, 러셀 역시나 또 오늘의 이슈와 좀 관련된 종목일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러셀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예, 낫셀도 아니고 노셀도 아니고 러셀입니다. 러셀. 러셀입니다. 네. 자, 러셀 부분을 제가 골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이 업체는 특이하게 현재 리퍼빗이라고 다시 한번 보면은 중고 장비를 리페어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 좀 생각이 드는데, 불황 국면에 중고 장비 업체가 굉장히 호황 국면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전통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없어서 구입을 못한 정도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의 규제, 장비 규제
문제 때문에 중고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수입을 하려는 어떤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업체에서 현재 이거를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수주 잔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러셀이 자회사를 현재 인수를 좀 했죠. 그래서 사명을 바꿔서 러셀 로보틱스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올해 연말 안에 코스닥 상장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가치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지게차 전문 이동 자율주행 현재 부분까지는 아니고 기계식으로 되는 현재 이동 로봇의 또 무인 지게차 쪽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무인 자동화, 무인 공장에 필요한 부분들의 어떤 그 솔루션, 레퍼런스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SK이닉스, 현대차, CJ 등 현재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납품 실적이 있고 앞으로 공장 자동화 됐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거 이 다음 장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쪽 관련된 무인 지게차에 대한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장 자동화가 됐을 때는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을 일단은 높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셀 부분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면은 러셀에 대한 뭐 중고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현재 공정 중에서 어떤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증착 공정에 좀 해당하는 장비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어제 좀 살짝 고개를 좀 들었었고요. 오랜 동안 행복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행복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로봇이면서도 반도체에 대한 종목군들 두 가지 적인 재료적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말로 갈수록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가치 부분들이 서서히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시총이 한 1,30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현재 장비 규제에 대한 수혜주로서 러셀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달을 받은 첫 번째 동메달 종목으로는 러셀을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슈와도 관련된 종목이고 특히나 반도체 중고 장비 업체인데 중국 부분에서 이 수요가 더 기대되면서 그렇다면 성장성을 더 크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러셀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대박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예. 전문가님, 오늘의 2위 종목 은메달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오로지가 아니라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게 좀 이름이 어렵다 생각했는데 오로지가 아니라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두 예. 번째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기억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어떻게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예,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저 핵심적으로 왜 이제 은메달 종목이 좀 했냐면은 앞으로 이제 미세아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수록 이쪽 관련된 검사 장비, 측정 장비가 굉장히 이제 고도화가 되고 있고. 또 실제 검사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현재 미세화 공정으로 갈수록 원자 단위로 이게 훼손폭이 거의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먼지라든가 아주 작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5점 이것만 진행이 되더라도 굉장히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현재 고쳐야 되고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미세화 어떤 부분이 아닌 이제 정통적인 공정에서는 이런 오점이나 이렇게 약간 뭐 현재 먼지 뭐 살짝 같은 기스 정도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첨단 장비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정적으로 보면은 웨이퍼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버레이 다시 말해서 약간 오버레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겹쳐서 레이아웃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속 겹치는 부분인데 보통 증착 공정에서 계속 현재 회로를 계속해서 씌워주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오차가 상당히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특화된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미사될수록 현재 고단화될수록 지금의 노광 장비 그다음에 식각 세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적정할 만큼 반복이 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1층, 2층, 3층 계속 지어야 됩니다. 근데 수직으로 균열하게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현재 오버레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해서 검사를 좀 해줘야 되죠. 그런데 특화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반도체에서는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도체를 다 만들었으면 반도체와 반도체를 칩과 칩을 다시 한번 층으로 쌓는 어떤 개념이 되죠. 패키지의 어떤 장비에서 거기서 구멍을 이제 뚫게 됩니다. 자, 구멍을 뚫게 되는데 구멍이 잘 뚫었는지 잘 뚫어지지 않았는지 요거를 측정하는 어떤 깊이 측정의 어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미 반도체가 급등이 됐던 이유가 바로 TSV라는 비오홀 이거를 뚫은 장비 그러니까 HBM에 대한 어떤 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 시총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가볍게 신고가 나면서 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현재 HBM 구조를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HBM을 뭘로 뚫어요? 현재 구멍을 뚫어가지고 현재 숄더볼, 현재 마이크로볼 이런 부분으로 현재 펌프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칩 기판 자체도 그냥 고다층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현재 측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광범위한 측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업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주주가 현재 FST 이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제 요거에 대한 측정 장비 부분들이 미국 KLA가 대부분 잡고 있는데 KLA에서는 장비를 수입해야 하는데 수입을 할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거의 수주가 매우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 기회에 가격도 쌉니다. KLA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장이 급속히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요지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떤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좋은 종목을 만약에 이렇게 꼭지에서 이야기했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이나 인고의 과정을 겪어야겠죠. 근데 이미 조정을 보인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보면서 한미 반도체가 왜 급등했는지 좀 알겠다 하면 그 현재 후속주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그 기술 공정 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 요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딱 좋은 부분에 해당이 되고 시총이 무려 2천억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사 측정 장비 이거는 전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증착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공정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공정에 대한 뉴페이스 종목이다. 또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대박 종목 은메달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죠. 이 해당 종목 정말 기술력이 단단하다라고 느껴지는데 탄력적인 움직임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잘 공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점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동메달 종목 그리고 은메달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금메달 또 금요일에 선물처럼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금메달 종목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대박 종목, 그 1위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또 기가 막힌 종목. 기가비스입니다. 네,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종목으로 기가비스를 잡아주셨습니다. 또 이름이 귀에 탁 꽂히실 것 같은데 기가비스는 어떻게 좀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예, 네. 기가비스 이제 부분들은 현재 요것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왜 이걸 골랐느냐, 요거에 대한 이유, 간단한 이유가 돼야겠죠.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배가 아프시죠? 현재 고다층, 현재 반도체 회로 기판에 대한 특화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고다층에 관련된 검사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기가비스는 이쪽 관련된 검사 장비입니다. 근데 이렇게 검사 장비면 왜 안 알려졌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안 알려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보면은 칩 위에 이제 칩이 있고 칩 아래 그 칩을 감싸는 별도의 반도체 기판이 있고 원래 또 추가적인 기판이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용 기판이 따로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고다층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고다층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아니에요. 반도체 칩이 아니라 칩 아래 전용으로 돼 있는 이제 그 칩 전용 현재 반도체 기판에 대한 고다층인데 요거에 대한 검사 장비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FC-BGA 방식이 가장 차량용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고 첨단 반도체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FC-BGA 방식의 부분에 대한 PC용 기판이 있고 요거는 서버용 기판인데 서버용 기판이 훨씬 크고 복잡하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현재 측정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측정하느냐? 요거 보면은 반도체 회로 기판이 좀 이렇게 요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굽어진 건데 옆에 뭐가 튀어나왔습니다. 요거를 잡아낸다는 거죠. 요거는 기존 회로 기판 사진하고 변경된 회로 기판 사진을 인공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바로 찾아내고 요걸 또 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수리까지도 할 수 있는 장비가 두 개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무척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수리 관련된 이렇게 홀 관련된 것도 레이저 방식으로 약간 수리해서 이걸 불량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고쳐주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금상첨화의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해외 업체에 대한 어떤 현재 첨단 어떤 부분까지도 라인업이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가비스가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장이 되고 나서 약간 슬금슬금 빠지고 올랐고 조정을 보이고 눌림목인데 다만 시총이 약간 무거운 단점들이 있는데 시총이 무거워도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을 검사 장비 쪽으로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노란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 종목 받아가셔야 되지 않나요? 자료 드릴 테니까 아래 노란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기가비스였습니다. 이렇게 메달 종목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해 봤고요.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지정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특화 분야를 미리 집중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차별화 장세 정말 강력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 분야 상승하고 있고요. 로봇 섹터 재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순환매까지 확인되고 있는 양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핫 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는 신테카 바이오를 잡아주셨습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 상승세 강력한 흐름 이어갈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의 관련주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소식들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357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